10년 정도 놓고 보면 뭐 200%, 250%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봐가지고 식량 원료난이 가장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걸 주목하시면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남포시라든가 개성시, 황해 남북도 굉장히 황폐율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데인데 연료나 식량 부분에 있어서 그런 원인이 통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함경북도 무산군 두만건면인데 전형적인 두 칸의 모습입니다. 산을 이렇게 계단식 농지로 바꿔서 이것이 지난번 수십 년간 해왔고요. 이것은 양강도 해산시입니다. 약 한 30년, 50년 전에 이 산을 보면 숲이 굉장히 우거졌습니다. 그러나 외화버리움 목재벌채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현재는 이렇게 무감목만, 작감목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전형적인 북한 산림 모습입니다. 여기 농지가 있고 마을이 있고 산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 푸르른데 논과 같이 똑같은 옐로우 칼라 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까지 앞에 말씀하신 분들의 원인 분석처럼 뭐 식량 부족에 의한 다락값 조성이라든가 땔감 이제 이렇다 보니까 산림 생태계가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병해충 방제가 약 25만 헥타르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어떤 산불이나 산림체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산림 정책은 크게 김정은 위원장 출범 이전에는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계속 산림은 황폐화되어 있고, 근데 분명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도 출범하면서 아까 김필주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수림화, 원림화를 위한 여러 가지를 채택을 했고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산림건설 초보계획이라는 중장기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10년간 약 170만 헥타르, 1년에 약 17만 헥타르 정도인데 현재 우리나라 남한의 조립 면적이 2만 5천에서 3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약 17만 하겠다는 5배, 6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 김일성 종합대학의 산림과학대 설립이나 이런 것들이 북한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인공영상 사진에서도 나타납니다. 2012년도 이전에 황해북도 신계군원과 평안직할시 2009년도하고 2016년도 윙목 영상 사진하고 구구를 놓고 보면 조금 이렇게 숲이 조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확인 중에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조금씩 황폐율이 줄고 있는 부분은 북한의 노력이 그만큼 가속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복구 경험 간략히 넘어가겠습니다. 시상녹화 1차, 2차, 현재 6차까지 진행돼서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산림 성공 국가라는 건 아까 문국현 사장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선배들이나 우리 세대는 익숙한 사진이지만 아마 젊은 세대들은 우리 땅이 이렇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이건 경북 포항 지역입니다. 현재 우리 모습입니다. 어쨌든 우리 이런 결과 중에서 주목해야 될 점들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탄소 배출권을 많이 배출을 한 나라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또 산림 녹화를 성공해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산림에서 흡수해서 약 10% 정도를 상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협상에서 외국에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고 조금씩 인정받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의 남북 산림협력 추진 경과입니다. 저희 남북 산림협력은 김대중 정부 이후로 현 문재인 대통령 이전하고 딱 두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7년까지 99년 17년까지 양의장 11개로 공동 남시 50헥타르 이런 정도의 효과를 받았는데 정부 간에 이루어졌던 부분은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연도에 약 한 5만 2천 헥타르의 19억 정도의 병해충 약제 지원하는 것이 정부 간 당국장 안에 유일하게 판문점 선언 이전에 했었던 거고요. 나머지 이제 민간단체나 하는 부분들은 민간단체에서 하지만 저희 산림청과 같이 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있습니다. 자, 판문점 선언 이후
획기적으로 우리 남북 간에 특히 우리 산림 분야에서 아주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됐습니다. 남북 산림 협력에.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이게 우리나라 분단민 이후 첫 번째 산림 분과 회담입니다. 7월 4일 날.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산림 병해충이라든가 산란 과학기술이라든가 양구장 현자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7월 4일 날 1차 분과회담의 이행 조치로서 우리 금강산을 방문해서 산림 병해충 공동 방지를 위해서 현장 방문을 했고요. 우리 여기 임상석 국장입니다. 두 번째로 그다음 판문점 선언 이후에 우리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여기 우리 김지현 청장님,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두 번째로 10월 22일 날 판문점 선언 이후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 산림 분과 회의가 다른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김성준 북한 국토환경보호소의 총국장입니다. 총부국장인데 참고로 북한은 산림복구는 국토환경보호성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북한의 임업성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임업성은 주로 벌채를 해가지고 목재 생산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다음 보시면은 병해충 방지를 위한 약제 제공이라든가 그다음에 양무장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 합의 이행으로서 11월 29일 날 50톤의 병충해 약제를 제공을 했고 그 실제로 여기는 개성 지역의 왕건 왕릉 소나무림을 직접 공동 방지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될 점은 지난번 참여정부 때만 해도 북측에서 그 현장 조사라든가 공동 방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묘목이든 정자든 우리한테 줘라.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지역을 안 보여주려고 현장 조사나 이런 걸 안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산림 분야에서 공동 방지나 현장 조사를 받아들였다는 의미는 철도라든가 도로 협력에 있어서 현장 조사나 공동 조사를 받아들였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가장 산림 분야가 그런 부분을 앞서 나가면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하나하나 북한에서 받아들일 거라. 그래서 이 공동 조사나 현장 조사의 의미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무장 현대에서 평양 현장 방문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자재 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공 가능한 물자 부분을 협의하기 위해서 12월 22일에 갔습니다.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현재 북측하고 논의해가지고 합의된 것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제안을 했지만 북한에서 조금 이따 하자는 것도 있고 하는 부분들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남북 산림 협력 원칙입니다. 신뢰, 호혜적 협력, 성과, 지속창조 이 부분을 원칙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지속가능하게 남북 산림 협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수많은 사례를 놓고 볼 때 그래서 반드시 일방적이어서도 안 되고 호혜적이어야 된다. 첫 번째로 우리 앞에 여러 선배님들이 말씀해 주신 북한 산림, 황폐 산림 복구가 가장 큰 아젠다입니다. 근데 이제 황폐 산림도 경제림이라든가 유실수림, 연료림 이렇게 다양하게 특히 지역도 가장 훼손 지역이 심한 평양, 개성, 고성 이 삼각축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평양시 강동군의 현재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런 산림 황폐 산림 복구를 하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노후 양구장을 이제 이렇게 바꿔달라는데 왜 이렇게 북측에서 여기 보시면 과거에는 이제 물고기 지금의 이제 지난번에 이종혁 북측 회장 단장도 와서 한 얘기가 이제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도구와 배를 달라. 이제 과거에는 이제 종자나 묘목을 줘도 받았는데 이제 지금은 그것보다는 그래서 북한에서 왜 이렇게 그 양묘장에 대해서 각별하게 요구가 많냐면 2010년도 김정은이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200개 양무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양무장이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의 용문 양무장은 이렇고요.
근데 북한에 지금 매년 17만 헥타르씩 나무를 심는데 왜 성공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냐면은 여러분들 묘목을 일반 나지에서 심어가지고 산에다가 심을 때는 보통 2, 3일이 걸립니다. 현장까지 운반해야 되고 그러면 묘목에 흙이 없기 때문에 뿌리에 그게 물론 물을 축이고 가고 그러지만은 심어서 현재 한 30% 정도 미만의 활착률, 북한에서는 사름률이라고 합니다. 그게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치상녹화 계획 때 85% 미만의 활착률이 나오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약 95% 정도, 98% 정도 활착률이 있고요. 그 이유가 묘목에 흙이 없기 때문에. 근데 현대식 양묘장을 하게 되면 용기묘를 하기 때문에 뿌리에 흙이 있는 상태로 심기 때문에 활착률이 높은 거고요. 그래서 북측에서 양묘장 편저에 대해서 그렇게 절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농복합경은 당연히 농촌 지역에 우리 김필치 학장님 말씀하신 대로 식량하고 연료 문제를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산림녹화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 번째 그 한반도 푸른 한반도 만들기에서 임농복합경을 제시했고, 요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거는 북측하고 협의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산림재해 공동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접경지역의 산불이라든가 산사태라든가 병해충이 북측에서 발생되면 우리 측에도 그런 부분들이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북측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혜무지 근처라든가. 특히 이제 북측도 백두산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원시림이라든가 자연생태계 보호지역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오가산, 낙림산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존해서 앞으로 유전자 보호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생태 관광 자원으로서 같이 협의해 나갈 겁니다. 한반도 행태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백두대간의 어떤 국토의 상징이고 우리 민족의 정기가 있는 이 백두대간에 여기 보면 강원도 이 색도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백두대간 마루금에 여러 가지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게 인공 영상 사진을 보지만 이 군데군데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경북 김천 바람지가 여기도 백두대간 지역인데 이런 지역을 우리가 이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가지고 이 북측도 이 백두대간을 생태를 연결을 좀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 외에도 아까 여러 우리 기조 발표하신 분들이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아포코에 북한을 가입시키려고 하는 부분들, 왜 이 아시아 산림협력기구를 저희들이 제안을 했냐면 아시아 산림협력기구의 회원국들이 아세안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세안은 60년대 비동맹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친국적인 성향이 많고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남측하고 훨씬 더 교류도 많고 훨씬 정치적으로 우리가 더 친해졌지만, 그리고 실제로 북측을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시아 지역의 회원국들이 상당 부분 우호적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남북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 어떤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공동으로 대응하는데 북측하고 같이 함께 하면은 조금 더 국제적인 이런 이슈에서 조금은 더 자유롭고 그럴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 우리 기조 발표하신 분들이 이야기하신 탄소 배출권도 분명히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탄소 감축 목표를 37%를 가지고 있고, 북한도 기후변화의 대상이 돼서 국가 탄소 감축 목표 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탄소 배출권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기업들이 북측의 탄소 배출권 조립을 해서 북측의 산림 녹화도 하고 우리가 배출권을 얻으면 서로 윈윈한 거 아니냐 하는 측에서 탄소 배출권 조립은 앞으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 참여 확대 방안입니다. 국민 참여 필요성은 아까 밖에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대로 한반도 생태계 보전이나 민간의 참여 요구라든가 경제 환경적 이익을 위해서 꼭 국민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민 참여 추진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시작을 했습니다. 정부 간에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를 협상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한반도 만들기의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북측하고 이미 뭐 여기서 제가 밝힐 수 없는 부분까지 협의가 진행이 돼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합의가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민간단체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매칭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감리교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산에다가 무엇을 하고 싶다. 그럼 우리가 원산에 뭔가 협력 대상, 장소 이런 것을 북한하고 협상을 해서 그거는 우리나라 감리교회에 와서 이런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들은 판을 깔아주는 거고 또 민간 부분에도 나가고 정부는 그 뒤에서 서포터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국민차별 가장 추진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만 지속 가능하게 세대, 그 다음에 정치 성향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건 이제 저희들이 판문점선언 1주년에 남북 평화 공동 나무 심기 행사를 북측에 제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주년 될 때 많은 분들이 북측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평양이나 개성, 고성 뭐 세 군데가 됐든 두 군데가 됐든 북측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모든 관심 가진 분들하고 같이 함께 가서 우리 평화의 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아직 이제 북측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숲으로 하나 되는 한반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잘 만들어가고 우리 산림청은 그 뒤에서 철저한 지원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 한반도, 푸른 한반도를 만드는데 저희 산림청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화 번영을 나쁜 살림 협력 추진 방안에 대해서 세심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제 발표해 주신 박종호 차장님께 큰